임시정부가 백범 선생이 이렇게 그 미군 OSS예요. 이게 CIS입니다. OSS는 전략정보국이라고들 이제 번역을 하는데, OSS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CIA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해외 공작을 주로 전담하는 부서였고, 이 뒤에 반바지 차짐이 엄왕섭 선생.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그 한국 광복군의 어떤 국내 진입 작전 등을 협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훈련 같이 받고 할 때 이범석 장군이죠. 그러니까 미군과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그 작전의 일환으로 얘기가 된 게 장준하 선생, 김준엽 선생, 노능서 선생. 노능서 선생은 남쪽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민을 가버렸고, 장준하 선생 잘 아시고, 김준엽 선생, 우리 그 고대 총장 됐죠. 되게 폼 잡고 찍었죠. 폼 잴만 합니다. 이 사진 찍고 이틀인가 사흘 후에 죽으러 가기로 돼 있었으니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찍었을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을 미군이 제공하는 비행기에 태워서 한 30명 국내에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도에 3명에서 5명씩 찢어서 들어가서 죽으란 얘기죠. 이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작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 작전도 해보지도 못하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이 안타까워서 큰일 났다, 위적이 항복했다, 조선이 독립됐다, 탄식을 했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작전을 했었던 데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백범이 우려했던 게 그냥 현실화됐죠. 우리 일본하고 제일 세게 싸운 게 우리 아니에요. 정말 1890년대 동학농민군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50년을 줄기차게 싸워왔는데, 일본하고 강화조약 맺을 때 우리는 초대도 못 받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유에 우리는 초대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독도 문제니 뭐 얼렁뚱땅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까지 이 모양인데, 아마 백범이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백범하고 미군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근데 이제 임시정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임시정부 위원들이 꿈에도 그리면서 임시정부 간판을 붙잡고 27년을 버텼는데, 해방되면 한 걸음에 날아 들어왔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월까지 중경에 죽치고 계셨던 거예요. 석 달 가까이. 왜 그랬을까요? 임시정부로 귀국을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가고, 이 땅의 주인이 해방이 되었지만 일본이 주인 노릇을 하다가 미국으로 주인이 바뀐 것이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정든 중경을 떠날 때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태극기 들고 찍읍시다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태극기를 들고 찍었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서 또 요 비슷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셨죠. 그 사진도 준비해놨는데 빠뜨렸네요. 이게 이제 떠나오기 전에 장개석 총통이 이제 밥을 산 거죠. 하여튼 송미령 여사 부인하고 이제 백범 선생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범의 파트너였던,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장중정, 백범 선생 앞에서 이제 자기들 사진에다가 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중국의 벗들, 우리 독립운동에 정말 많은 큰 기여를 했고 임시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인데, 이제 우리 독립운동 문서에 늘 이름이 나오죠. 백범이 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카운터파트였는데, 오철성이라고 이제 비서장이 하다가 이분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가화란 분이, 이 두 분이 주로 이제 백범하고 카운터파트가 돼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대표해서 임시정부하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뭐 자료, 대한민국사, 뭐 임시정부 자료집, 뭐 이런데 이제 수도 빽빽하게 남아 있습니다. 백범 선생이 드디어 돌아오시는데, 이게 인터넷에는 백범 선생 귀국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국이 아니에요. 상해에 온 거예요. 백범 선생 귀국은 사진이 없습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즉 미국이 그런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백범도 혼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차 타고 그냥 경기장에 도착한 다음에 다음날 성명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서울신문이 호의를 발행을 했습니다. 호의를 발행을 했는데, 김구, 김규식, 이시영. 김구, 김규식이야 남북협상의 주역이죠. 이시영 선생은 안타깝게도 백범에 가장 가까운 동지였는데, 선배 동지죠. 이시영 선생의 나이가 더 많아요. 선배 동지였는데 막판에 백범과 갈라져서 이승만 쪽으로 가서 초대 부통령이 되셨죠. 김상덕, 이분은 반민특위 위원장이에요. 반민특위 위원장이 된 분이고, 유동열 장군, 통일부장. 어제 독립운동에 아주 무장투쟁에서부터 아주 잔뼈가 굵은 분인데, 이렇게 5분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무위원도 한 비행기로 못 온 거예요. 그렇게 5분이 오고, 나머지 이 김진동은 김규식 선생의 비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진동이 그러니까 이 백범의 주치의고, 아까 안공근 실종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같이 왔어요. 그다음에 민영환, 여기가 민필호 선생 따님이죠 아마. 그리고 연경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경빈, 그리고 장춘하가, 이게 장준하예요. 장준하.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같이 귀국을 했는데, 바로 모습이죠. 이게 윤경빈입니다. 지난번에 김홍일 의원 추모 특집 때 이제 윤경빈 선생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김홍일 의원의 장인이죠. 뭐 여기 이제 이게 참 역사적인 장면인데, 조한구 선생, 김구 선생, 여기 안미생, 백범의 며느님이세요. 그리고 이시영 선생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태극기 든 백범 앞에 있는 꼬마는 누굴까요? 바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민정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번에 광복회장 나왔다가 그게 이제 흠결이다 그래갖고 이제 떨어지셨습니다만, 하여튼 이혜영 선생의 손자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환영, 그래서 이건 이승만 환영문이네요. 이승만 환영문. 이게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 환영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 그래서 임시정부 만세, 임시정부 영수 제위 만세, 뭐 해서 기념탑을 세워놓고 그 밑으로 환영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봉대란 말이 있어요. 임시정부를 떠받든다 하는데 뭐냐면은 국내 이제 좌파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치고 나갔잖아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원래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금방 좌파가 주도하게 돼요. 좌파가 주도하면서 인민공화국도 만들었다가 이제 미군정이 깨버리고, 근데 우파는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파가 뭐 돈과 네트워크와 뭐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었지만 명분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파는 거의 대부분 친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더라. 뭐 아주 적극적인 친일을 한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이제 뭐 단체에다 이름 건 사람도 있지만, 친일은 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 앞에 해방된 조국의 지도자라고 나서기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좌익은 치고 나가는데 우익은 명분이 없으니까 뭐냐면, 임시정부, 야 기다려, 임시정부, 우리에게 임시정부가 있어. 그래서 임시정부를 떠받들자 했는데 막상 임시정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와서 환영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제 꺾여온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눈치를 보니까 이 한민당한테 잘못 얹혔다가는 한민당이 자기를 쥐고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한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임시정부가 와서 같이 좌파가 치고 나가는데 우파가 단결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뻑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의 두 주역이 장덕수와 신익희입니다. 장덕수와 신익희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어요.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할 때 아마 두 분이 같이 하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익희는 중국에 있을 때는 좌파였어요. 민족혁명당 계열로 진보적인 입장이었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우파로 변신을 한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임시정부가 우파들이었던 거죠. 임시정부의 좌파가 국내 들어오면 우파 정도가 될 정도로 임시정부가 이제 우파들이 주도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청년들끼리 이제 두 양반의 그 술자리에서 그냥 백범 이승만 빼놓고는 이제 다 좌장격이죠. 좌장격에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데 젊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싸움이 벌어졌냐면 국내에 있었던 건 다 친일파다 이거야. 니들이 세금 내갖고 이제 그걸로 일본 놈들이 저 총알도 사서 우리 광복군들 탄압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듣고 있던 우익 청년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죠. 국내에 있었던 청년들이. 니들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 저 중경 후방에 앉아서 일본 놈들 코빼기나 봤냐. 진짜 일본 놈들에게 당하고 고생한 건 우리들이다. 뭐 이제 하고서 국내에 있었던 건 다 친일파야. 뭐 니들이 독립운동 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말리면서 이제 장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봐 해공, 이제 신익희의 호가 해공이고 장덕수의 호는 설산입니다. 이봐 해공, 나도 친일파야?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게 이제 나도 친일파야 하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얘기인데 이봐 나도 친일파였더니 어제 설산 자네뿐인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났다는데 설산 장덕수 뭘로 유명하냐면 학병 보내는 연수를 했다 이거예요. 보성 전문 학생처장이었어요. 근데 학병 보내는 연석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교무처장이었나 뭐 교학 과장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보전에 양대 축 역할을 했는데 김성수는 교장 선생님이어서 오히려 김성수는 좀 뒷전에 물러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그 장덕수 선생하고 두 분이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아니야 대학생 때였나 대학원을 막 들어갈 때였나 하여튼 뭐 한참 이제 현대사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집에 이제 하여튼 아버지께 한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친일파 얘기, 장덕수 얘기가 나와서 장덕수 친일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장덕수가 왜 친일파냐? 우리 아버지도 친일파는 나쁜 놈들은 저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덕수 내가 친일파라고 했다가 그 학병 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가 이제 뭐라고 하시는 야 내가 그 연설을 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보전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때 장덕수가 울면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울면서 그 연설을 들었다. 야, 그거 갖고 그래서 학병 이철승 같은 놈들이 학병을 나갔는데 장덕수가 진짜 친일파에서 그 연설을 했으면 이철승이가 서로 와서 때려 죽이지 그걸 가만 놔뒀겠냐.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장덕수 찾아가서 서로 부둥켜갖고 울었다. 야, 그 액면가만 보고 신문 보면은 거기 보면 뭐 1000원표에 충분하지 하는 얘기 나왔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큰 거 아니다. 그렇게 겉으로 나온 사진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하여튼 혼인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장덕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친구한테 이봐 나도 친일파야 하고 옛날 친구한테 물었더니 어디 자네뿐인가. 아마 이게 이제 그 우파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개재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묘한 관계가 되고 이승만과 김구도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형님 같이 뭐 하고 이제 맞짱 뜨는데 이승만이 볼 때는 아유 많이 컸네. 옛날에는 내 문 열어주던 내가 대통령 할 때 문 열어주던 문지기가 아유 많이 컸네 하는 거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위당 오세창 선생 33인 중에 한 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승만이나 백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진짜 원로였죠. 근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나서지는 못하시고 이게 아까 그 이승만이 백범을 이제 하지한테 소개하면서 이때는 웃으면서 악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냐 신탁통치 문제가 터진 겁니다.